안녕하세요. 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,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라는 브로커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. 오늘은 한국에서 요새 막 나와서 베스트셀러에 막 들어가고 있는 책. 자,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분께 이제 존경심이 막 생겨서 제발 책 좀 내서 그분의 책을 또 생각을 좀 깊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분인데요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책은 무엇일까요? 자, JYP 무엇을 위해 살죠? 박진영 씨의 첫 책입니다. 자, 에세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. 자, 자서전도 그리고 자기계발 성공서도 아닙니다. 분명히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 맞고요. 그죠?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계속해서 탑을 찍으시는 분 맞고요. 그리고 아직까지 현역에서 뛰시는 탑스타 가수 맞고요. 자, 그런데 저는 이분의 인생과 비즈니스 철학을 이제 치비로 몇 번 접하고 이렇게 긴 호흡으로 쭉 써나간 책을 정말 읽어보고 싶었어요. 다행히도 이번에 전자책으로도 나와서 이렇게 바로 구매를 하고 한 번에 읽어나갈 정도로 술 읽히는 책이었는데요. 그 책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. 자, 박신영 씨의 인생과 그 성공, 뭐 그런 쪽 한 파트,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이제 그런 부분에 성경에 대한 부분 한 부분,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과감히 저는 패스를 하고 박진영 씨의 인생과 철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. 자, 박신영 씨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시죠. 그러면서 프로듀서이시기도 하고 또 본인의 곡을 쓰시고 또 안무와 모든 것을 해내시는, 제가 보기엔 조금 천재기가 있으신 분입니다. 자, 이분은 왜 이 책을 쓰셨을까요? 책의 첫 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혹시 이런 생각 든 적 있나요?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? 나는 뭘 위해 살고 있지?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?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공허한가요? 불안한가요? 두려운가요?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나를 발목을 잡나요? 뭐 이런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본인도 그러셨고, 자, 40이 넘어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기 시작하셨고, 대신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확실한 답을 찾아내려고 끝까지 노력했다고 하세요. 뭐 원래 끝까지 이게 집요하게 좀 하시는 분이니까. 자, 박진영 씨는 본인의 답을 찾으셨고 이제는 마음이 공허하지 않다. 그리고 두렵지도 불안하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.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. 자, 그 후에는 더 이상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에 머뭇거리지도 않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고, 또 그 답은 내 인생의 닻이 되었고 또 내 열정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. 저는 이분의 어릴 적이 굉장히 궁금했어요. 자, 이런 철학을 깊이 가질 수 있고 또 본인의 힘으로 저만큼 성취하신 분의, 또 그러면서도 남과는 조금 다른 인성, 진실, 겸손, 뭐 이렇게 본인 가수들에게 인성 교육을 시키시는 분은 좀 약간 다른 실천을 하시잖아요. 어떻게 성장하신 걸까? 이런 생각. 그리고 제가 또 제 멘토들의 공통점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, 저희 멘토들의 성장 과정에 꼭 하나 공통점을 제가 아직까지 찾은 것 중에 하나는 독서. 독서였거든요. 책이 있었어요. 자, 이것에 대해서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인데, 그게 제 믿음이거든요. 독서로 성장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,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, 그렇게 저도 육아를 실천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놀랍게도 가수 박진영 씨의 어린 시절에도 그 공통점이 있었어요. 굉장히 느리셨대요. 4살 전까지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정말 부모님은 굉장히 걱정을 하실 정도로 그랬는데, 자, 만 4세가 되기 전에 갑자기 뭐 누나를 통해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거죠. 갑자기 소리내서 글을 읽고 나서는 그 뒤로 책에 푹 빠져서 사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성공의 발판에는 항상 이 얘기를 하세요.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신 부모님의 덕분이라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. 자, 이분의 인생에서 부모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.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언젠가는 돌아올 내 아들이라는 믿음을 계속 주면서 확고하게 믿음을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. 자, 이분의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 그려졌었거든요. 초반에는.
자, 사랑이 아주 강력한 삶의 목표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, 자, 모든 일은 이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미국에서 잠깐 가셨을 때 첫사랑을 만나셨는데 그분한테 거절을 당하셨다고 해요. 그러고 나서는 아주 특별하고 멋진 남자가 돼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. 너무 귀엽고도 재밌었었어요. 자,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되어야지 사랑하는 그녀를 찾았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아주 아주 확고하셨고, 초등학생 때부터, 그죠? 초등학생이 가지고,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건 그때부터 실천을 해갔다는 게 저는 또 굉장히 놀라웠었거든요. 중간중간 방황한 얘기도 나오지만 또 다시 공부해야겠다 해서 엄청난 집중력으로 연세대에 들어가시고, 또 김창완 씨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인연으로 또 김건모 씨의 백댄서를 하면서 또 김현석 작곡가님을 만나시면서 가수로 되는 이런 그런 운명 같은 인연과 그리고 이벤트가 막 만들어지는데요. 자, 그러면서 우리 세대는 기억하실 거예요. 그분의 망사 셔츠 그리고 비닐 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막 나옵니다. 왜 그랬는가? 자, 가수 생활하면서 계속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을 계속 겪으셨다고 해요. 그 당시에는 저희 기억나시나요? 뭐 귀걸이 안 되고 염색 안 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, 그런 점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,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, 그럼 그 규제를 만드시고 그거를 강력하게 추진하셨던 분들, 본인들 삶에서도 그런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모습이 보이면 인정을 하셨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. 그러면서 본인이 목격한 충격적인 사건은 이렇게 한 매니저 분이 PD 분한테, 그 PD 분이 굉장히 사회 비판을 많이 하시던 이제 조금 힘을 가진 방송인 겸 PD 분이셨대요.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뇌물 주는 걸 목격을 하셨는데, 그분이 뭐 말 맞다나 사회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 분이어서 이제 정의로운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, 박지윤 씨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태연하게 그 뇌물을 받는 걸 보고 이 사람들에게는 큰 정의와 작은 정의가 있는 것 같았다고.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, 아내에게 진실해야 하는 거는 작은 정의라서 아무 때나 마음대로 어겨도 되고, 또 뭐 사회 비판은 큰 정의라고 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현실이 막 짜증이 이렇게 나셨대요. 자, 그래서 또 국장님이 딴따라라고, 가수를 딴따라라고 취급을 하셨다는데, 가수라는 직업을 딴따라라고 부르시는 국장님에게, 그리고 이 사회에 한 방 먹이기 위해서 가수라는 직업을, 딴따라라는 말을 멋지게 바꿔서 돌려주고 싶었다고 하니, 이분 정말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가수로 성공하면서 세운 JYP 엔터테인먼트를 굉장히 성공으로 끄셨는데, 뭐 그 후는 뭐 다 아는 얘기라서 생략하고, 그 회사의 철학이 어떻게 저렇게 굳건히 그리고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서도 성공할 수 있었나? 여기는 박진영 씨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가수를 뽑는 기본, 이렇게 뭐 예쁘고 뭐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고 노래 잘하고 당연히 중요한데, 그것보다 먼저는 누구랑 진심으로 일하고 싶은가. 자, 그 친구가 내가 만들어서 성공을 하는 걸 꼭 보고 싶을 정도로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인가, 착하고 그리고 성실한가, 그것이 기준이었다고 얘기를 하세요. 그 기준을 통과한 가수가 함께 이게 할 수 있는 가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르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. 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. 왜 그 당시만 해도 룸사롱 접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문화가 있을 때, 자, JYP만 절대로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대요. 거기 가는 순간 우리 회사에서는 나간다고 생각을 해라, 이렇게 딱 지침을 내리셨다고 하는데요. 아주 아주 단호했다고요. 자, 그때 이제 그럼 그 대단한 부분들 인맥 어디서 찾아요?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데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데? 라고 이제 불평을 하니, 자, 딱 그 인맥 쌓을 시간에 그냥 더 우리 열심히 우리 일을 해서 우리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자고. 왜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그렇게 쌓은 인맥은 그 사람들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에 언제라도 우리를 버릴 수 있게 되고 외면할 수 있다고. 그래서 JYP는 그렇게 하지 않는 회사로 더 대단한 회사로 성장을 했답니다. 자, 이 책에서 제가 정말 몇 가지 쉐어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. 이게 주옥 같았거든요. 자,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성공한 후에 전할 메시지를 위해 살자는 이야기라고 하시면서요. 자,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, 성공이라는 것이 결과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과정이 그것까지 좋아야 정말 성공이란 열매의 존경이라는 것까지 얻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.
자, 그래서 이제 법인 회사를 지금 JYP가 법인 회사 매뉴얼과 철학을 진짜 손수 다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의 책자를 엮으신 것도 나왔었는데, 제 회사는 이게 법적으로 사람이란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. 자, 우리 몸에 35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그 한 사람을 이루듯이 수많은 조직원들이 모여서 한 회사를 이루게 되는데, 자, 사람 몸에서 35개의 세포를 이렇게 이어주는 게 뭐죠? 피? 자, 이게 피라면 이제 법인의 회사의 모든 조직원을 하나로 엮어주는 피란 무엇일까? 자, 그 피가 돈이라면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, 그 피가 가치라면 가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. 자,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죠. 지금 회사를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한 번쯤 꼭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이세요. 자,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보면서 이제 저는 남편과 이렇게 부동산 회사를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대로 실천하고자 맨땅에 헤딩도 하고 실수도 하고, 그리고 점점 키워나갈 회사의 방향과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남편과 토론을 많이 하는데요. 자, 이 박진영님의 책을 읽으면서 회사의 리더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그 방향, 그 회사의 방향이 나아가는 거라는 깊이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. 이제 저희 회사 방향,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딴따라라는 단어를 조차 그걸 정말 멋있게 만드신 분이잖아요. 박진영 씨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나아가서는 제가 지금 있는 필드, The Sales라는 직업을 정말 멋지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정진해 나가려고 딱 믿음을 또 주시는 책이었습니다. 마지막 너무나 멋진 박진영님의 책의 구절을 쉐어하면서 마칠까 합니다. 멋진 말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정말 몇 초에 불과하지만 멋진 삶은 몇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. 사실 우리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다. 문제는 그것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가다. 이걸 안 하면서 남에게 분노하고 또 사회에 분노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. 먼저 자신에게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. 자기관리의 신이라 불리시는 박진영님의 책 무엇을 위해 살죠?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. 자, 앞부분만요. 자, 한 번 읽으세요. 두 번 읽으세요.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였습니다. 행복하세요.